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 OCI 군산공장에서 독성 물질인 사염화규소가 누출됐습니다. 지난주 질소가스 누출에 이어 일주일 새 화학 사고가 2차례나 발생했습니다. 먼저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삼북동 한 편의점. 가게 주인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다급하게 문을 닫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유독물질이 샜다는 긴급 알림 문자를 보고 난 직후입니다. 황당했어요. 황당하고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가지 말라니까 무서워서 못 나가고. OCI 군산 공장에서 사염화 규소가 누출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 배관 외부에 사염화 규소가 맺힌 걸 확인한 공장 측이 곧바로 밸브를 잠갔지만 이미 10리터가량이 샌 뒤였습니다. 바로 지난주엔 배관 교체 작업을 하다 질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호흡곤란을 겪는 등 근로자 9명이 다쳤는데 일주일 새 화학사고가 2차례나 연이어 발생한 겁니다. 사염화 규소는 피부 화상이나 호흡기 손상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 3년 전 누출 사고 땐 8,300여 제곱미터 논에서 벼가 탔고 16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나죠. 정말 화나죠. 정말. 3년 전에 사고 피해가 있는데도 이게 너무 계속 반복되니까.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살수차 6대를 투입해 중화 작업을 벌였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인근 대기 측정을 했으나 유독 물질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새만금 환경청은 밸브와 배관이 낡아 가스가 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군산 OCI 공장은 유독가스가 유출될 때마다 재발 방지 약속을 되풀이해왔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만 벌써 3차례나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정말 있는지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공장에서 나온 희뿌연 연기가 안개처럼 피어오릅니다. 지난 2015년 OCI 군산 공장에서 유독가스인 사염화 규소가 누출됐습니다. 가스에 노출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인근 농경지 벼가 타들어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23년 만에 또 이런 사고 또 났어요. 언제 날지 모르는 사고 그 앞에 사고 있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주는 OCI 군산 공장의 가스 누출 사고는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 6월에 한 차례, 2017년 6월과 7월에는 2차례 사염화 규소 가스가 유출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에 황리이 유출됐고 지난 14일 질소가스가 유출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사염화 규소가 새는 등 모두 3차례 발생했습니다. OCI 군산 공장은 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유출 사고는 오히려 해마다 늘고 있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고 거기에는 대책도 안 세워주고 그런 부분들이 제일 답답하죠. 답답하고 불안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던 공장 측의 약속이 공연불에 그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군산시가 어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OCI의 군산 공장 시설 교체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데는 OCI 군산 공장의 낡은 시설이 원인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면 교체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환경부에 있어 적극 대처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관리 감독 권한 이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쓰레기 반입류 인상을 요구하는 전주 리사이클링타운의 주민협의체가 어제부터 쓰레기 성상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5시간 가까이 쓰레기 처리가 지연되면서 쓰레기 수거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보도에 나금동 기자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만 담는 봉투를 열어보자 파인애플 껍데기가 섞여 나옵니다. 다른 봉투에는 땅콩 껍질이 담겨 있습니다.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협의체 주민들이 음식물과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의 10%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때문에 평소보다 쓰레기 처리 작업이 5시간 가까이 더 걸려 쓰레기 수거 차량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게 기본이 한 4시간 그 정도, 3시간, 4시간 그렇게 기다려서 한참 두고 있다가 좀 다른 데 다 가보시죠. 지금 수거가 안 돼가지고 지금 다 밀려 있어요. 주민지원협의체는 쓰레기 반입량이 당초 전주시와 계약한 양보다 증가했다며 늘어난 만큼 반입 수수료 1억 원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도 원래 60톤 들어오기로 했는데 현재 84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한 만큼 반입 수수료를 더 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서 전주시는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주민 협의체 임원님들을 불러서 우리 전주시 의회와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 성상검사 물량이 늘어날수록 쓰레기 처리는 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장기화할 경우 쓰레기 대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선박 수주 물량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간 70척을 수주하면 2019년에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군산시 오식도동의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입니다. 일감이 없어서 프레스 선박 가공기계를 2년째 놀리고 있습니다. 이들 협력업체가 손꼽아 기다리는 건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입니다. 지난 2016년 11척에 그쳤던 현대중공업의 선박 수주 물량은 지난해 48척으로 늘었고 올해는 10월까지 48척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 70척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70척은 현대중공업이 2019년 재가동의 전제 조건으로 약속한 수주 물량입니다. 2019년도에 문을 열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만약에 2019년이 돼서도 문을 열지 않고 재가동을 안 시키면은 회사는 폐업을 하고 근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재가동에 앞서 먼저 선박 블록이라도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하라고 촉구합니다. 선박 건조에 따른 블록이라도 배정받으면 흩어진 근로자들 모아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선박 건조 물량을 배정받으면 바로 작업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업으로 군산에서만 5천여 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조선업계 수주 물량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탈환할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현대중공업의 경우 방위산업 공공선박 입찰 참여가 가능해져 회사 경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만큼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최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로 결정됐습니다. 14년 만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내린 결정인데요. 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큽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로 결정했습니다. 전주시와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등 4개 시군이 첨예하게 맞선 지 무려 14년 만입니다. 그런데 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고창군의회는 평가 기준에 지역 참여도를 넣은 건 정치적 의도가 담긴 거라며 날짜를 다시 정하라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참여도나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서 이런 기념일을 정하는데 특별한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부의 결과 발표 전에 유일하게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동의서를 내지 않은 부안군도 비슷합니다. 일단 저희가 완벽히 100% 수용한다는 건 또 아니에요. 체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역사학계에 권위 있는 위원들이 미리 발표한 평가 기준을 통해 결정한 만큼 협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동학이 이제는 앞으로 화학과 번영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국에서 대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와 유족회도 이미 아름다운 세상을 꿈꿔온 동학의 후예답게 정부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시가 관내업체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첨단 농법으로 재배된 춘향골 명품 딸기가 본격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업체와의 우선 계약이 중요하다며 현재 63%의 계약 비율을 내년에 3%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관급공사 수의계약은 관내업체와의 우선 계약을 추진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자재와 물품을 공사 설계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관련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정읍시 칠보면에 사는 국가유공자 김보기 씨에게 나라사랑 보금자리가 제공됐습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은 저소득 보훈 대상자들의 안정적 주거 생활을 위해 노후주택을 개선하거나 신축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된 김보기 씨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로 중증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첨단 농법과 고도화된 기술력으로 재배한 춘향골 명품 딸기가 본격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춘향골 명품 딸기는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섬진강변에서 재배돼 딸기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이 강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가용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ICT 등 첨단 농업 기술을 활용하여 전국 최고의 명품 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완주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가족나눔봉사단이 사회복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가족나눔봉사단은 107개 가정 42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8년 동안 김장과 연탄나눔봉사, 어르신 염색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완주군이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에 들어설 폐기물 매립장 건립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2013년부터 완주군 봉동읍에 추진해온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의 폐기물 매립장 건립 계획을 중단하고 위치를 다시 선정하는 등 여론을 수렴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주민들은 반대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위치가 학교 등 주거 밀집 지역과 가까워 건강권과 환경권 등이 침해된다며 건립을 반대해왔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19일 도의회 상임위가 부결한 조직 개편안의 보완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미세먼지 대응부서 신설 등 도의회 행자위가 지적한 내용을 검토해 조직 개편안을 다시 마련한 뒤 연말 안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직 개편안이 도의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소방공무원 400여 명의 임용과 완주 소방서 신설도 늦어지게 됩니다. 바른미래당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관영, 정운천 국회의원을 각각 군산과 전주시 을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또한 김제 부안 지역위원장에는 김경민 전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 부의장을 임명했습니다. 운행되고 있는 버스의 위치를 알려주는 전자노선도가 시내버스 내부에 설치됩니다. 전주시는 1차로 시내버스 250대에 버스 노선과 위치, 환승 정류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노선도를 설치해 12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전자노선도에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와 일본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내년까지 나머지 170대에 전자노선도를 모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절기상 소설인 오늘 낮 동안 대체로 맑겠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익산 9도, 전주 8도, 장수 6도로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일부 서해안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겠고 주말부터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일요일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